다음에 이제 기타의 충동 조절 문제들로 대표적인 게 분노 조절 문제. 그래서 이게 단순히, 그러니까 제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사람 절대로 폭력을 때리는 건 안 된다가 있었기 때문에 저는 화를 내도 조증기간이 되면 제가 되게 제가 느끼기에 신경질을 많이 내요. 짜증. 뜻대로 안 되면은 혼자서도 막 소리를 팍 지르기도 하고, 혼자 아무도 없는데 혼자 막 컴퓨터로 뭐 작업하다가 내 뜻대로 안 된다, 뭘 찾는데 바로 안 찾아진다 그러면 성질 나니까 그냥 혼자 나도 모르게 소리를 바락 지르기도 하고 막 이런 게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남들도 주변에 이제 집사람도 그렇고 우리 센터 하면서 김재원 선생님도 종종 저한테 당한 조증기간에는 뭔가를 내가 몰입해서 하고 있는데 나한테 본인은 좋은 의도죠. 뭐를 밥을 먹으라 한다든지 음료수를 타서 옆에 갖다 준다, 뭐 먹을 걸 갖다 준다든지 하는데도 나는 순간적으로 나도 모르게 일에 방해가 되니까 짜증스러운 반응을 내는 것. 때로는 그냥 아무것도 아닌 묻는 말에 뭐 이렇게 말해서 상대방을 깜짝 놀라게 만들기도 하고 이제 그런 게 있거든요. 이게 뭔가 방해받을 때 순간적으로 이제 확 짜증 같은 게 올라오는 거죠.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짜증을 내거나 소리 지르거나 때로는 욕하거나 뭐 이런 정도 말로 하는 건데, 사람들 중에는 그걸 이제 폭력이 행사되는 경우가 있죠. 그리고 집에 물건 다 때려 부수는 사람들도 있고, 또는 길 가다가 또는 친한 친구하고 뭐 때문에, 또는 부부 간에도 또는 부모 자식 간에도 막 치고받고 싸우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해서 폭력이 행사되는 경우가 많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되면은 법적으로 이제 뭐 처벌을 받는 경우도 있고, 뭐 서로 합의금 내고 합의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법적인 문제가 생기기도 하죠. 그래서 이제 이 충동 조절, 그러니까 특히나 폭력이 나오고 하는 이런 경우 같으면 그 안에, 그러니까 이 화를 얼마만큼 심하게 내느냐를 보면 그 안에 화가 얼마만큼 들어있느냐를 우리가 알 수 있죠. 없는 화가 나오는 건 아니거든요. 항상 자기 안에 있던 게 조증 시기가 되게 되면은 이제 억제되는 힘이 없으니까 쉽게 터지는 거죠. 그러니까 안에 화가 많으면 많은 사람들일수록 조증 시기가 되게 되면은 난폭한 행동이 많이 나오겠죠. 사람을 때린다거나 집을 다 때려 부순다거나 그 정도 되면 그 안에 화가 많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그 화를 어떻게 하면 풀 거냐, 스스로는 어떻게 하면 풀 거냐, 옆에 가족 불렀으면 어떻게 하면 저 화를 풀어줄 거냐에 신경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증이 충동 조절 장애인데, 이 화가 너무 심하게 나오는 사람은 충동 조절 장애라는 용어만으로 부족하죠. 분노 조절 장애라 해야 되죠. 조증 시기가 되면 분노 조절 장애가 동반되는 친구들이 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이거 심각하게 생각하고 평상시에,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있으면 반드시 상담받아야 됩니다. 반드시 상담받아서 안에 있는 화를 사겨야 뒤에 그런 문제가 안 생기는 거지. 안에 화가 있는 한은 조증만 들어갔다 하면은 다시 재발될 텐데, 그런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이성관계 문제. 또 마찬가지 충동적인 사귐, 성생활, 복잡한 이성관계. 이게 조증 시기가 되게 되면은, 제 경우 이야기를 하자면, 제가 볼 때 제가 조증 시기가 되면 얼굴이 달라져요. 쉽게 표현하면 얼굴에 빛이 나요. 남들이 저는 아무 조증 시기가 되었을 때 아무 뭐 평상시처럼 그냥 감고 아무 차려입는 것도 그렇고 더 멋내가 하는 것도 없는데, 조증 시기가 되면 사방에 다니는 데마다 어떤 인사를 듣느냐면 더 젊어지셨다고, 훨씬 더 딴 때보다 젊게 보인대요. 그리고 훨씬 저한테 표정이 좋다, 하다, 요새 좋아 보인다는 말을 많이 듣거든요. 조증 시기가 되게 되면은 나도 모르게 아마 웃음을 많이 웃어서도 그럴 수도 있고, 아무튼 남들이 보기에 외모가 벌써 달라 보이는 거예요. 외모에서, 그러니까 훨씬 더 젊게 보이고 훨씬 잘생겨 보이고 훨씬 더 외모가 그래요. 그 다음에 조증 시기가 되게 되면은, 저는 최근에 노래방 안 간 지가 꽤 됐는데 한 10년은 넘었는데, 젊은 시절에 한 50 초반까지는 노래방도 많이 다니고 있었거든요. 노래방 가보면 내가 노래하는 노래 실력이 평소하고 달라요. 조증 시기가 되면 내가 들어도 내가 노래를 너무 잘해요. 그리고 너무 흥이 나서 노래방에 같은 데 가면 좌중의 분위기를 압도하죠. 그 다음 조증 시기,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완전히 뜨는 조증이 아니라 경조증이니까 그런데, 그 시기가 되면 강의하면 강의가 달라요.
강의가. 그래서 그렇고 말이 얼마나 말빨이 좋은지 평상시에 비해서 제가 느끼게 그러니까 처음 보는 사람들한테도 그렇고 이성에게도 그렇고 서스럼 없이 다가가서 말을 붙이고 뭐 하는데 장단을 너무 잘 맞추면서 말을 하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예요. 조증 시기에 저를 만났던 사람들은 이후에 몇 달 지나서 저를 만나면 완전히 딴 사람 보는 것 같죠. 왜 전에하고 너무 다른 거예요. 조증 시기에 제가 누구를 대하더라도 엄청 살갑게 대하고 등등 막 매우 친하게 대하고 하다가 조증 시기 지나고 나면 갑자기 거리를 툭 두고 대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상처받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자기는 나하고 억수로 친해진 줄 알았는데 엄청나게 우리가 가까운 사이인 줄 알았는데 갑자기 딱 예의를 딱 차리고 딱 그냥 할 말만 하고 더 이상 말을 안 하고 하니까 그렇게 되는 것이죠. 아무튼 조증 시기가 되면 이성에 대해서 쉽게 호감을 느끼고 이성을 유혹하는 기술도 늘어요. 바로 충동적이게 첫날 받는 사람하고 바로 의기투합해서 바로 모텔 갈 수 있어요. 이게 조증 시기예요. 그래서 조증 시기에는 이성관계가 문란해지기가 쉬운데 특히나 내 마음의 중심이 없을 때, 그러니까 내가 마음이 외롭고 공허하고 추구하는 일이 없고 이럴 때에 내가 방황하고 있을 때에는 특히 이게 이성 문제가 생기기가 쉽죠. 그래 우리 조울증 환자들 중에는 이게 자기의 삶의 목표가 없고 나는 이런 게 없으면 사람한테 의존하게 되는 경우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조증 시기는 조증 시기대로 같이 어울려 노느라고 사람한테 의존하고 우울증 시기는 우울증 시기대로 자기가 죽을 지경이니까 사람한테 매달리고 이렇게 돼서 조울증 지닌 사람들 중에는 완전히 연애하면 그거 푹 빠져가지고 못 태어나오는 사람들 있어요. 몇 년씩 못 태어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고 이성관계에 문제가 생길 소지가 많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충동적인 방식의 일처리. 그러니까 막 계획 같은 걸 계획을 단순히 계획을 많이 세울 뿐만 아니라 오늘 이렇게 한다 했다가 내일 되면 갑자기 계획이 바뀌고 그 다음날 갑자기 계획이 바뀌고 이렇게 되면 주변에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되게 헷갈리죠. 뭘 어떻게 하자는 건지. 이렇게 해서 일 처리가 너무 즉흥적으로 그 계약 같은 거 당일날 그냥 바로 계약 돈만 있으면 내가 예를 들어서 만약에 제 경우 요새는 이제 그런 사고를 뭐 특히나 우리 김재원 선생님 옆에서 브레이크를 잡아주고 있고 또 집사람이 브레이크를 잡고 저는 지금 브레이크가 2개 있는 거예요. 제 스스로 브레이크 못 잡을 때 집사람도 브레이크를 잡는 체질이고 우리 김재원 선생님도 브레이크 잡는 체질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비교적 저를 잘 알아서 지금은 집사람 같은 경우에 저하고 젊은 시절에는 집사람이 저를 모르니까 자기는 브레이크 잡으려고 그러고 저는 악셀레이터 밟으려고 그러고 그럴 땐 싸움이 나잖아요. 대판 싸우고 막 별의별 이렇게 해서 관계가 험악해지고 그러니까 브레이크가 안 잡히는 거죠. 싸워버리면 안 잡히는 거예요. 더 오기에라도 더 내 마음대로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지금은 집사람도 저한테 어느 정도는 브레이크를 잡았다 놨다 할 줄은 이제 알게 됐고 또 우리 김재원 선생도 처음에 비해서는 그거를 이제 많이 할 줄 알게 돼서 지금은 이제 좀 그래도 좀 원활한데 아무튼 예를 들어서 뭐냐면 이런 교육장을 하나 내가 얻어야 되겠다. 평소에는 이런 생각만 교육장 좀 넓은 데가 있으면 좋겠는데 생각만 하고 있다가 조증 딱 들어가는 순간에 수중에 돈 있으면 바로 가서 당일로 바로 생각도 깊이 안 해요. 그냥 한 군데 또는 2군데 딱 가보고 당일로 그냥 바로 여기 좋습니다. 보증금 얼마 바로 붙여주고 바로 그냥 계약 바로 해버려요. 그러고 나서는 이후에는 텅텅 비우고 놀린단 말이에요. 이런 식의 또 살 집도 마찬가지고 사는 집도 그런 식으로 당일로 그냥 보고 바로 즉흥적으로 계약하고 이런 경우들 많거든요. 그러니까 일 같은 거 하는 일 처리하는 방식이 매우 즉흥적이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꽤 피곤해질 수 있죠. 이런 것이죠. 근데 이런 문제들을 돈 관리 문제도 그렇고 기타의 충동 조절 문제들도 그런데 이런 충동 조절 문제가 잡히려고 하면 어떻게 되느냐. 자, 첫 번째 가치관 정립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내가 내 인생에 대해서, 내 삶에 대해서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덜 중요한지, 내가 소중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내 목표가 뭔지 이게 확실하면 그래도 덜 흔들린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적극적인 조언자가 필요하다. 적극적인 조언자가 필요해요. 자, 이때에 조증식이 들어가면 누구 말도 안 들어요. 누구 말도 안 들어요. 아무리 옳은 말을 해줘도 안 들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평소에 신뢰관계가 있는 거예요. 평상시에 내가 그래도 마음에서 정말 좋아하고, 내가 마음에서 때로는 존경하고 등등 내가 대단히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면 그 사람의 말은 그 조증 기간에 또 그 사람의 말은 들어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부부관계면 부부관계, 평상시에 부부관계 좋아야 되고, 부모 자식 관계 좋아야 되고, 내지는 주변에 누군가 평상시에 정말로 잘 지내는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이 조언을 해줄 수 있는 그런 그게 돼야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적극적인 조언자가 이때는 필요해요. 그 다음에 스스로 제어할 수 있는 브레이크를 갖춰야 된다는 게, 자기 자신이 이 브레이크를 어떻게 갖출 거냐. 그러니까 이제 한 가지 예가 그런 거죠. 그러니까 돈 관리, 자기 스스로는 브레이크가 안 잡히니까 신용카드 만들지 마라. 만든다면 최소 한도액으로 만들어라. 통장에 돈 넣어놓을 때 가능하면 못 찾아 쓰게 넣어놔라. 뭐 적금으로 든다든지. 적금 들어도 하긴 소용없죠. 다 깨버리는데 뭐.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충동적인 상황에 들어갔을 때 정말로 이 브레이크, 그게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방법을, 대책을 다 세워야 돼요. 그러니까 돈 문제면 돈 문제, 이런 분노 조절 문제면 분노 조절 문제, 이성 문제, 전부 다 마찬가지인데, 나 스스로가 제어 장치를 만들어 둬야 된다 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못 믿겠으면 나 스스로가 제어 장치를 만들어 둬야 된다. 이런 말을 해도 되나 모르겠다. 제 경우에 한 가지 제어 장치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상담센터 같은 경우에 CCTV가 있으면 뭐 무슨 일이 있을 때에 대비할 수 있어서 좋지만, CCTV가 있으면 내가 나를 제어하는 역할을 할 수도 있거든요. 지금 재훈심리상담센터에 CCTV가 다 설치가 되어 있는데 김재훈 선생이 그걸 확인할 수 있단 말이에요. 집에서도 스마트폰으로 CCTV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럼 김재훈 선생 퇴근하고 나서 나 혼자 상담센터에 있을 때 아무래도 내가 내 행동을 어느 정도 자제하겠죠. 스스로가 하는 정상적인 행동만 하지 비정상적인 행동은 하지 않겠죠. 그런 것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어떤 이성이 방문했다. 평상시에 마음에 들었던 이성이 방문하더라도 CCTV로 다 실시간 나를 지켜볼 수 있다고 생각되면 내가 엉뚱한 짓을 안 하겠죠. 그러니까 그것을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그게 뭐가 될지는 모르지만 가능하면 안전장치를 내 삶에다가 많이 걸어두는 방법이 현명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우리가 이 조울증이 있는 사람들 같으면, 저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조울증 있으면 반드시 상담받아라. 혼자서 이걸 몰라요. 그러니까 반드시 상담자하고 같이 의논해서 하나하나 이 항목별로 지금 본인의 삶에서 스스로가 제어가 안 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조증이 떴을 때 사고 치는 게 어떤 부분인지, 우울증 들어가면 어떤 패턴으로 우울증을 기간을 보내는지, 이걸 다 해서 이거에 대해서 미리부터 제어 장치들을, 조증은 조증대로, 우울증은 우울증대로 자기 자신을 심하게 공격한다, 뭐 한다, 이거 어떻게 막을 수 있을지, 이런 걸 해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결심만으로는 하나만 합니다. 결심만 가지고 안 돼요. 반드시 종목마다 현실적인 대책을 딱 만들어내야 돼요. 현실적인 대책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 이야기죠. 그래서 이 브레이크 장치가 있어야 됩니다. 이 조울증은 제일 문제가 브레이크가 안 잡히는 게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해야 됩니다. 그 이야기고요. 자, 이제부터는
빠른 속도로 거의 읽다시피 하면서 지나갈게요. 자, 네 번째, 촉발 자극을 파악하고 관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반드시 촉발 자극이 있습니다. 촉발 자극에 의해서 조증, 경조증 또는 우울증이 시작됩니다. 아무 일 없이 그냥 경조증 안 떠요. 아무 일 없이 그냥 우울증 안 들어가요. 반드시 촉발 자극이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 자기한테 중요한 무엇인가가 훼손될 때에 들어가요. 예를 들어서 내가 자존심이 상했다, 무시당한 것 같은 느낌이다 라고 할 때, 그래, 내가 얼마나 대단한 놈인지 내가 보여주겠어 함으로써 조증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리하게 일을 벌리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라든지 뭔가가 그런 게 있어요. 또는 그렇게 남한테 무시당했다 할 때, 그래 맞아, 나는 원래 한심한 놈이지 해서 우울증으로 들어가든지, 이게 뭔지는 모르지만 뭔가의 촉발 자극이 있습니다 하는 거예요. 자신을 조증 상태 또는 경조증 상태 또는 우울 상태로 유도하는 촉발 자극이 무엇인지를 잘 파악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 촉발 자극이 작용할 때 그것을 빨리 알아차리고 적절히 대처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늘 자신의 행동과 마음을 잘 관찰해야 하며 감정에 휩쓸리지 말아야 합니다. 감정에 휩쓸린 경우에는 빨리 알아차리고 빨리 빠져나와야 됩니다. 자, 아무튼 촉발 자극이 있습니다. 자신의 촉발 자극이 무엇인지를 잘 파악해야 됩니다 하는 그런 것이죠.